제품 스토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정영란 미다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영란입니다. 먼저 화면 공유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거는 이제 프로틴이거든요. 음, 이 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제품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지만 사실은 이제 가장 기본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소비자들 중에서 이 제품을 잘 활용했던 분들이 건강이 좋아지신 분이 꽤나 많으셔서 오늘은 그 프로틴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실제로 이제 프로틴이란 말은 그리스어에서 나온 거로 중요한이란 말인데 제1위란 말이죠. 그래서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하는 그 역할 자체가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원이에요. 에너지원이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것들은 먹어서 전환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단백질이 이거를 전환해서 탄수화물을 보완을 할 수 있지만, 지방도 마찬가지, 지방이 부족하면 탄수화물로부터 전환이 가능하지만 단백질은 어떤 것도 전환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에너지 근원이자 구성소거든요. 근육을 만드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우리 몸의 오장육부가 다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고 피부도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있고 머리카락이라는 손톱 같은 경우에도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 있고 그래서 신체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고 특히 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탄성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없으면 뼈가 부딪혔을 때 땡가 부스러질 수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에도 사람들이 뼈라고 생각하면 칼슘만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게 단백질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것들이 단백질이고 그리고 코로나 때 우리가 이 단백질의 위력을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면역 항체를 형성하는 것도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세포에 병균이 딱 들어오면 그 병균이 들어왔을 때 세포를 손상할 때 이 병균이 보통 1시간당 2만 마리가 증식된단 말이에요. 근데 항체가 많으면 병균 자체가 증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몸의 백혈구는 24시간에서 48시간 지나야 내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그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항체고 그리고 체내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다양한 효소라든지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부분들이 또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없으면 효소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대사가 이상이 생기겠죠. 그리고 우리가 특히나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요즘은 공황장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신경 전달 물질이 되는 기본적인 호르몬을 합성하는데도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영양소를 우리가 혈액을 통해서 우리가 산소와 영양소를 갖다가 운반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혈액 내 알부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전신으로 운반하는 것들도 단백질이 하는 역할이고 그리고 체액과 산염기 평행을 정상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도 단백질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 체액과 산염기 평행이란 말을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었거든요. 체액 말 그대로 몸속에 있는 액체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혈액이라든지 림프액이라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산과 염기라는 우리가 pH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pH 밸런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체액과 pH는 조금 다른 말이거든요. 아무튼 내 몸 자체가 혈액의 7.35에서 7.45를 유지할 수 있도록 들어오잖아요. 그 상태에서 오후에 점심 때 내가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이 pH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아침에 우리가 진짜 굿모닝이라는 이 습관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때 단백질로 내 몸이 코팅이 된 상황이면 우리가 점심 때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내 몸 상태의 pH는 유지가 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체액과 산염기의 평행을 유지한다는 거는 내 몸의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것들이 이건 대단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의 아침을 내가 뭘 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진짜 머리에서 발끝까지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이라는 세포가 물에 둥둥 떠서 그중에 20% 정도의 단백질이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단백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면 우리가 단백질을 더 챙겨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만성 피로가 오죠. 그리고 급격하게 근력이 저하가 되고, 그리고 감기라든지 바이러스에 자주 걸린다? 그러면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신호죠. 그리고 상처 회복 속도가 현저하게 늦다? 또 단백질이 부족한 신호고, 그리고 우리가 탄수화물이 당긴다? 그거는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신호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는 쓰지 않았지만 피부가 푸석푸석하다? 부종이 잘 걸린다? 단백질 부족의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통 여성들이 건강에서 가장 주의할 시기가 갱년기인데, 갱년기를 지나면서 급격하게 어떤 근육의 손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근감소증이라는 부분으로 질병 코드가 나온 게 2021년도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질병 코드와 근감소증이 질병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65세 기준으로 했을 때 근감소증인 사람은 10%에서 20%라더라고요. 바꾸어 말하면 80에서 90%는 근감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드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근감소가 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평균 수명이 지금 10년 단위로 2년 정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상황인데, 남성의 평균 수명은 85세, 여성의 평균 수명은 거의 90에 육박을 하는 상황들인데, 우리가 오랫동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실제 독립적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나의 독립적으로 나 혼자서 화장실도 가고 나 혼자서 장도 보고 나 혼자서 운동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수명이 연장되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뭘 지켜야 되냐면 근육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육의 양과 근육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근육이 줄어들면 낙상이랑 골절이, 그러니까 단백질을 우리가 잘 못 챙겨 먹어서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 낙상이나 골절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잘 못 움직이잖아요. 그럼 활동이 줄어들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나중에 활동 위험이 생기면서 폐렴도 많이 오게 되고 급기야는 사망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 볼 수 있고, 또 근육이 손실이 많이 되다 보면 기본적으로 대사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많이 높아진다, 혈압이 많이 높아진다, 그것도 근육이 부족한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사 질환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혈관계 위험자가 굉장히 증가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을 우리가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이 근감소증이 왔을 때 궁극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라거든요. 잘 먹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동하는 거. 그래서 잘 먹는다는 게 우리가 단백질만 잘 챙겨 먹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총 음식의 섭취량 자체를 기본적으로 만약에 적게 먹게 되면 우리가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는데 궁극적으로 다른 것들을 많이 안 챙겨 먹게 되면 총 우리가 먹는 섭취량 양 자체가 줄게 되잖아요. 그러면 단백질이 근육을 만들지 못하고 이게 땔감으로 에너지로 그냥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우리가 부족하면 단백질을 전환해서 쓰게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감소 쪽을 막으려면 단백질뿐만 아니고 모든 것들을 잘 챙겨 먹는 부분들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근력 운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그다음에 혈관에 좋은 운동이지만, 궁극적으로 근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따로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라이드가 나와 있는 거는 굉장히 감사할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암의 환경을 잘 활용하는 것들이 진짜 소비자들하고 공유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또 저는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된 사례가 그 80세 어르신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유트라이트의 그 프로틴을 먹은 지가 한 4년 정도 되셨어요. 코로나 때부터 드셨는데 궁극적으로 이분이 거의 1년에
한두 분은 꼭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기력이 너무 없으셔갖고. 그런데 이 단백질을 드시고 나서 거의 한 2년 정도 전부터는 굉장히 컨디션이 좋고 또 운동장 한 바퀴도 제대로 못 도셨던 분이 이렇게 프로틴을 잘 챙겨 드시면서 궁극적으로 지금은 두 바퀴, 세 바퀴도 거뜬히 도시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아, 참 이게 우리가 먹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인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좋아지시니까 또 아들 내가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거기도 너무 좋다고 또 소개하시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킬로그램당 우리가 하루 추천하는 섭취량이 1.4kg당 1.0 그래서 나의 몸무게만큼 먹어줘야 되는데 1.2라고 나오는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 더더욱이나 그 단백질 섭취량 자체가 더 많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양을 먹어도 젊은 사람이 먹었을 때 단백질이 내 몸에 들어오는 양과 나이가 드신 분들이 내 몸에 들어오는 양 자체가 다르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양을 먹었을 때 근육을 더 자극을 못 한대요. 나이가 들게 되면.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킬로그램당 1.2g의 단백질을 더 많이 챙겨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우리가 음식으로 다 섭취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이런 보충제를 활용해서 먹어보는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인데 사실은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타사와 비교했을 때 합성 원료가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걸 보면 전부 다 이게 단백질 보충제라기보다는 거의 보면은 이게 도대체 소속을 알 수 없는 정도의 혼합물이 너무 많거든요. 당도 너무 많고, 그리고 칼로리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프로틴 한 스푼이 12.5g인데 그 안에 단백질이 10g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칼로리가 45kcal 다른 타사 거를 보면 기본적으로 칼로리가 다 100, 150, 200 이까지 넘어가는 걸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 이게 단백질의 프리미엄이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파이토 프로틴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사실은 진짜 그 마음껏 먹을 수 있다면 단백질이 가장 많이 먹고 싶은 그래서 우리가 꿈 중에서 유투라이트를 다 먹는 꿈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은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보충해도 아쉬운 부분들이 프로틴이라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유트리파이트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그 가치를 안다면 더 많은 분들한테 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이게 20가지의 필수, 9가지, 불필수, 11가지, 20가지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 연세 드신 분들한테 들어갈 때는 하이드라 액티브를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고 나서 요 하이드라 액티브하고 앞에 있는 우리 프로틴하고를 두 개 섞어서 그렇게 반반씩 섞어서 들어가면 잠깐 제가 지금 작동이 안 되네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게 공유를 시켜놨는지 죄송합니다. 일단 화면 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뒤에 자료가 안 나오는데 잠깐만요. 됐습니다. 파이터 프로틴하고 하이드라하고 반반씩을 섞어서 드렸을 때 나중에 이제 이걸 드시고 나서 서서히 좋아지시면 그 다음에 이제 파이터 프로틴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 소비자 중에서 피부가 되게 좋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본인은 피부 건강을 더 생각하시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프로틴을 먹고 싶을 때 저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권해드리고 특히 어르신들한테는 이 부분하고 앞에 있는 파이터 프로틴하고 반반씩 섞어서 그렇게 드시고 나서 나중에 파이터 프로틴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례들이 가장 좋은 사례로 저는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센셜 아미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필수 아미노산 한 9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특화된 근육을 강화하는 단백질인 루신, 이소루신, 발린이라는 것들이 이게 그 BCAA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근육 강화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와
그다음에 아르기닌까지 포함해서 10가지의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음, 이전의 거와 달라진 부분들이 루신이 굉장히 많이 보완이 됐어요. 그래서 루신이 한 스푼당 1967mg, 그래서 거의 2000mg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음, 운동을 하게 되면 만약에 20분 동안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1시간 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20분 동안 운동을 하지만 이 아미노를 먹고 나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운동 직후에 아미노를 섭취하게 되면 1시간 동안에 운동하는 거와 똑같은 효과를 더 많이 보는. 그러니까 아미노를 가지고 먹고 운동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20분 동안 운동하더라도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보는 3.2배의 효과를 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미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프로틴을 먹으면 우리 몸에 흡수돼가 들어오는 게 2시간 정도 있어야지 내 몸에 들어오는 상황인데 아미노는 30분 만에 이게 바로 근육으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아미노하고 프로틴하고 잘 활용하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럴 때 이제 그 특히 운동광들한테는 이런 아미노 같은 걸 굉장히 많이 권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머슬 파워 부스트를 제가 실제적으로 제가 먹어봤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거의 한 두세 달을 계속 꾸준히 먹었더니 진짜 근육이 확 올라오는 것들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머슬 파워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근력이 단 부분에 조금 더 조심스럽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상황이면 이런 부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 몸이 염증이 많아지면 단백질이 부서지기 시작하거든요. 분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그럴 때 내가 염증 수치가 많이 높다. 그러면 내 몸에 단백질이 분해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단백질이 분해되기 시작하니까 결국 근육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럴 때 오메가3를 특히나 더 많이 챙겨 드시는 것들을 같이 프로틴과 함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육에서 정말로 근육 강화를 시켜준 특화된 비타민이 저는 프로틴 들어가면 꼭 비타민 D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어, 특히, 노인이신 분들한테 똑같이 먹더라도 노인들은 단백질이 내 몸에 들어오는 양 자체가 더 많이 먹어줘야 되고, 다이어트를 하게 될 경우에도 사실은 근육이 많이 칼로리 보충하기 위해서 근육이 많이 부서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양을 더 늘려야지 나중에 요요가 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만성 간질환인 경우에도 단백질 결핍이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이 만성 고위험 근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도 단백질 합성은 간에서 되잖아요. 그래서 간질환 있는 분들한테는 단백질 더 많이 들어가줘야 되고 또 특히 수술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단백질이 더 많이 그리고 수술 전후에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거란 생각이 많이 가져서 저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 특히나 사실은 통 같은 경우에도 너무 잘 활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갈 때마다 프로틴 통을 다 활용해서 물을 계속 떨라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통까지도 버릴 수 없는 그런 내용물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제가 애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여러분하고 공유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다님.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프로틴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더 잘 챙겨 먹고 더 잘 전달해야겠다. 또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